여러분 혹시 매일 건강을 위해 챙겨 드시는 그 생선이 사실은 여러분의 콩팥을 서서히 녹이고 있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까? 저는 신장내과 전문의 남현진입니다. 지난 한 달 동안 병원 응급실에 생선을 잘못 드시고 급성 신부전으로 실려오신 어르신 세 분을 뵈며 제 마음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응급실의 차가운 공기 속에서 거친 숨을 내쉬며 고통스러워하시는 그분들의 모습은 단순히 남의 일이 아닙니다. 더 무서운 점은 이런 콩팥 손상이 아무런 예고 증상 없이 조용히 진행된다는 것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몸이 무겁고 소화가 안 되며 혈압이 치솟아 병원에 갔을 때는 이미 손을 쓰기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범인은 바로 매일 식탁에 올랐던 그 생선이었습니다. 자녀들이 부모님 건강을 생각해서 비싼 돈을 들여보낸 그 생선이 오히려 부모님의 콩팥을 망가뜨리는 독이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오늘 여러분께 말씀드리고자 하는 효도의 비극입니다. 실제로 제가 진료한 72살 이순자 어르신의 경우 몸에 좋다며 매일 이 생선을 드시다가 간 수치와 콩팥 수치가 정상의 3배까지 치솟아 3주간이나 입원하셨습니다. 반면에 같은 나이 최영숙 어르신은 올바른 생선을 선택해서 드신 덕분에 혈관 나이가 10년이나 젊어졌다는 놀라운 결과를 받으셨죠. 특히 65세가 넘으면 우리 몸은 젊을 때와 완전히 달라집니다. 중금속을 걸러내는 콩팥 기능도 20대의 60% 수준으로 쪼그라듭니다. 이런 상황에서 독이 되는 생선을 계속 드시면 몸속에 독소가 차곡차곡 쌓여 결국 콩팥이 망가지고 맙니다. 오늘 이 영상 하나로 여러분이 60대 이후 반드시 피해야 할 독이 되는 생선 4가지와 반대로 죽어가는 콩팥도 살려내는 기적의 생선 4가지를 확실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45년간의 임상 경험을 바탕으로 정리한 이 내용만 제대로 아셔도 여러분의 건강 수명은 확실히 달라질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 정보가 본인과 가족의 건강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된다고 느끼신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십시오. 여러분의 좋아요는 유튜브 알고리즘을 통해 더 많은 어르신께 이 위험한 정보를 전달하여 제가 방금 말씀드린 3분의 환자분과 같은 비극을 막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자,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여러분, 방금 제가 말씀드린 응급실의 비극이 왜 일어나는지 이해하려면 먼저 우리 몸속에서 평생 쉼없이 일하는 콩팥의 실체를 아셔야 합니다. 제가 환자분들께 항상 드리는 비유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콩팥은 지난 65년 동안 단 한 번도 필터를 교체하지 않고 사용한 낡은 정수기와 같습니다. 우리가 매일 마시는 물을 깨끗하게 걸러주는 정수기 필터도 몇 달만 지나면 이물질이 끼고 더러워지는데 하물며 우리 몸의 노폐물을 걸러내는 콩팥은 어떻겠습니까? 콩팥 안에는 사구체라고 불리는 아주 미세한 필터들이 들어 있습니다. 이 사구체는 머리카락보다 훨씬 가는 미세 혈관들이 실타래처럼 엉겨있는 아주 섬세한 조직입니다. 우리가 젊었을 때는 이 필터가 아주 튼튼하고 촘촘해서 짠 음식을 먹거나 독소가 들어와도 부지런히 움직여서 소변으로 다 내보냈습니다. 하지만 65세가 넘어가면 상황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필터가 낡고 얇아져서 여기저기 구멍이 뚫리고 어떤 곳은 돌처럼 딱딱하게 굳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통계에 따르면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콩팥 기능은 젊은 시절의 60% 수준으로 뚝 떨어집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잘못해서가 아니라 세월에 따라 기계가 닳는 것과 같은 자연스러운 노화 현상입니다. 문제는 여기서 발생합니다. 정수기 필터가 망가지면 물에서 냄새가 나거나 색이 변해서 금방 알아차릴 수 있지만 우리 몸의 콩팥은 그렇지 않습니다. 콩팥은 침묵의 장기라고 불릴 만큼 아주 독한 녀석입니다. 사구체 필터의 절반 이상이 파괴되어 기능을 잃을 때까지도 우리 몸은 특별한 통증을 느끼지 못합니다. 콩팥이 비명을 지르지 않으니 우리는 예전처럼 아무 생선이나 먹고 짜게 조리해서 먹는 것입니다. 하지만 비명을 지르지 않는다고 해서
괜찮은 것이 아닙니다. 낡은 필터 사이로 걸러지지 못한 중금속과 독소들이 그대로 혈관을 타고 온몸을 돌아다니며 염증을 일으키고 뇌세포까지 공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콩팥은 지금 벼랑 끝에서 간신히 버티고 있는 낡은 기계와 같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오늘 제가 말씀드릴 위험한 생선들이 들어오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은 마치 고장나기 직전에 정수기에 오염된 흙탕물을 들이붓는 것과 같습니다. 콩팥은 감당할 수 없는 과부하에 걸려 결국 가동을 멈추게 됩니다. 제가 오늘 이 구조를 자세히 설명드리는 이유는 여러분이 내 몸의 상태를 정확히 알아야만 앞으로 말씀드릴 생선들의 위험성을 뼈저리게 느끼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왜 우리가 생선 한 마리를 먹을 때도 젊을 때와는 다른 기준으로 골라야 하는지 이해가 가시나요? 낡은 정수기 필터처럼 지치고 약해진 여러분의 콩팥을 가장 먼저 파괴하는 첫 번째 범인을 공개합니다. 아마 이름을 듣는 순간 여러분은 가슴 한구석이 철렁하실지도 모릅니다. 우리네 식탁에서 가장 친숙하고 정겨운 국민 생선, 바로 가자미입니다. 가자미가 어떻게 독이 될 수 있느냐며 반문하시겠지만 제가 지금부터 들려드릴 70살 김만석 어르신의 가슴 아픈 이야기를 들으시면 아마 함께 눈물을 흘리실지도 모릅니다. 70살 김만석 어르신은 3년 전 평생을 함께한 아내를 먼저 떠나보내고 홀로 적막한 집을 지키고 계셨습니다. 어르신에게 세상에서 가장 그리운 것은 화려한 사내 진미가 아니라 아내가 투박한 손으로 매일같이 조려주던 짭조름한 가자미 조림이었습니다. 아내가 보고 싶어 견딜 수 없는 날이면 어르신은 시장에 나가 아내가 사던 그 반건조 가자미를 사왔습니다. 그리고 아내가 했던 방식 그대로 간장을 듬뿍 붓고 소금을 쳐서 아주 짜게 졸여 드셨습니다. 어르신에게 그 짠맛은 단순히 혀끝을 자극하는 맛이 아니라 먼저 떠난 아내의 온기이자 다시는 돌아갈 수 없는 행복했던 시절의 유일한 연결고리였습니다. 어르신은 매일같이 눈물을 밥물 삼아 그 짠 가자미 조림으로 끼니를 때우셨습니다. 하지만 아내를 향한 그 지독한 그리움이 담긴 짠맛이 어르신의 늙은 콩팥을 소리 없이 무너뜨리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어르신은 눈을 뜨려 했지만 눈꺼풀이 천근만근 무거워 떠지지 않았습니다. 거울 속에는 낯선 사람처럼 퉁퉁 부어버린 얼굴이 있었고 다리는 코끼리처럼 부어올라 손가락으로 누르면 살이 올라오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소변은 마치 비눗물을 풀어놓은 듯 거품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급히 병원을 찾았을 때 어르신의 콩팥은 이미 비명을 지를 힘조차 남지 않은 절망적인 상태였습니다. 범인은 바로 아내를 그리워하며 드셨던 그 가자미 조림 속의 나트륨 폭탄이었습니다. 가자미는 바다 밑바닥에 몸을 낮추고 사는 생선이라 기본적으로 나트륨 함량이 매우 높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소금을 더하고 간장을 부어 졸였으니 콩팥 입장에서는 매일같이 날카로운 칼날을 삼키는 것과 같았습니다. 젊은 콩팥이라면 필터가 부지런히 움직여 소금기를 빼냈겠지만 65세를 넘긴 어르신의 낡은 콩팥 필터는 과도한 소금 압력을 견디지 못하고 그대로 터져버린 것입니다. 가자미의 더 잔인한 진실은 바다 밑바닥벌 속에 가라앉은 납과 카드뮴 같은 중금속을 온몸으로 받아낸다는 점입니다. 늙은 콩팥은 이 무거운 금속들을 걸러낼 힘이 전혀 없습니다. 결국 아내를 향한 사랑의 맛이라 믿었던 그 음식이 콩팥 세포를 하나하나 죽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르신은 병상에 누워 퉁퉁 부은 손으로 제 손을 잡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내가 해주던 맛이 너무 그리워서 그랬는데 이게 내 몸을 죽이는 독인 줄은 꿈에도 몰랐다고 말입니다. 그 말씀을 하시며 아이처럼 펑펑 우시는 어르신의 모습에 제 마음도 한없이 아팠습니다. 다행히 김만석 어르신은 가자미 조림을 끊고 눈물 섞인 짠맛 대신 건강한 식단을 시작하셨습니다. 죽어가는 콩팥을 살리는 길은 과거의 그리움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 곁을 지키는 내 몸을 소중히 여기는 것임을 깨달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제가 45년 동안 수많은 환자의 생사를 지켜보며 정리한 이 비결들은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누군가의 눈물과 삶이 담긴 소중한 지혜입니다. 앞으로 들려드릴 더 절실한 이야기들을 놓치지 않고 내 몸을 지키고 싶으시다면 지금 화면 아래의 구독 버튼을 눌러주십시오. 그리고 종 모양의 알림 설정도 잊지 마십시오. 이것은 여러분과 제가 건강한 100세 인생을 향해 함께 걷겠다는 약속이며 서로의 아픔을 보듬으며 함께 늙어가는 따뜻한 동행의 시작이 될 것입니다. 가자미가 짠맛으로 콩팥을 말려 죽였다면 두 번째로 말씀드릴 이 생선은 더 교활하고 무서운 녀석입니다. 콩팥을 망가뜨리는 것은 물론이고 어르신들이 암보다 더 무서워하시는 치매까지 불러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범인은 바로 우리 한국인의 밥상에서 구이로 가장 사랑받는 생선 삼치입니다. 아마 지금 고개를 갸우뚱하며 의아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삼치가 두뇌 발달에 좋다고 해서 손주들에게도 자주 구워주셨을 테니까요. 하지만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는 위험한 삼치는 시장에서 흔히 보는 작은 삼치가 아니라 크기가 1kg이 넘는 대형 삼치를 말합니다. 69살 최영길 어르신의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최 어르신은 평생 생선을 정말 좋아하셨는데 특히 생선은 무조건 크고 묵직해야 맛도 좋고 영양가도 많다는 강한 믿음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시장에 가시면 항상 가장 크고 비싼 대왕 삼치만을 골라 사셨고 그것을 매일 저녁 노릇노릇하게 구워 드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젓가락질을 하는데 손이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나이가 들어서 기력이 없나 보다 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기셨죠.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기억력이 급격히 떨어져 집 비밀번호도 깜빡하시고 걸음걸이마저 술 취한 사람처럼 비틀거리기 시작하셨습니다. 가족들은 급히 치매를 의심하며 병원을 찾았지만 검사 결과 밝혀진 원인은 치매가 아니라 심각한 수은 중독으로 인한 콩팥과 뇌 손상이었습니다.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걸까요? 바다 밑바닥에는 먹이 사슬이라는 냉혹한 법칙이 존재합니다. 플랑크톤을 작은 물고기가 먹고 그 작은 물고기를 삼치 같은 포식성 어류가 잡아먹습니다. 이 과정에서 바다에 녹아있는 수은이 점점 더 높은 농도로 농축되는데 이것을 생물 농축 현상이라고 합니다. 즉, 삼치의 덩치가 클수록 그리고 오래 산 놈일수록 그 몸속에는 엄청난 양의 수은이 시한폭탄처럼 쌓여 있다는 뜻입니다. 문제는 65세가 넘은 어르신들의 몸입니다. 젊은 사람의 간과 콩팥은 몸속에 들어온 수은을 어느 정도 밖으로 배출해낼 힘이 있습니다. 하지만 노화된 여러분의 콩팥은 이 독성 물질을 전혀 걸러내지 못합니다. 배출되지 못한 수은은 콩팥의 가장 중요한 부위인 사구체에 달라붙어 세포를 괴사시킵니다. 콩팥 세포가 죽어나가니 독소는 더 쌓이고 그 독소가 혈관을 타고 뇌로 올라가 신경세포까지 파괴해버린 것입니다. 최영길 어르신의 손떨림은 바로 뇌와 콩팥이 보내는 마지막 구조 신호였던 셈입니다. 우리 한국인들은 예로부터 음식의 조화를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궁합이라고 부릅니다. 아무리 몸에 좋다는 생선도 내 몸의 상태와 맞지 않으면 그것은 음식이 아니라 독이 됩니다. 65세 이후에 낡은 콩팥 필터는 대형 생선이 품고 있는 무거운 중금속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내 몸 안의 조화가 깨졌다는 증거입니다. 생선이 무조건 크다고 좋은 게 아닙니다. 이제부터는 덩치 큰 포식자, 생선보다는 먹이 사슬의 아래쪽에 있는 작고 순한 생선을 드셔야 합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콩팥과 뇌를 지키는 유일한 길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인에게는 궁합이라는 아주 지혜로운 단어가 있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궁합이 있듯이 음식과 우리 몸 사이에도 완벽한 궁합이 존재합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이 지식을 통해 여러분의 몸과 음식이 다시 한번 조화를 이루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이 만약 나의 소중한 콩팥을 위해 그리고 건강한 노후를 위해
내 몸에 맞는 올바른 음식 궁합을 찾겠다고 약속하신다면 지금 바로 아래 댓글창에 궁합이라는 두 글자를 남겨 주십시오. 여러분이 남겨주시는 그 두 글자는 내 몸을 사랑하고 지키겠다는 여러분의 강력한 의지이며 제가 앞으로 더 좋은 건강 정보를 전해드리는데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형 삼치가 수은이라는 시한폭탄을 품고 있다면 지금부터 말씀드릴 세 번째 생선은 화려하고 고급스러운 겉모습 뒤에 무서운 살인병기를 숨기고 있습니다. 아마 이 생선은 시장통의 낡은 좌판이 아니라 백화점 식품관이나 고급 호텔 뷔페에서 건강식이라는 이름으로 비싸게 팔리고 있어 더욱 배신감이 크실 겁니다. 그 주인공은 바로 훈제 연어입니다. 아니 선생님, 연어는 세계 10대 슈퍼푸드이고 오메가3이 풍부해서 혈관에 좋다고 하지 않았나요? 라고 반문하실 수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싱싱한 생연어는 분명 좋은 식품입니다. 하지만 가공 과정을 거친 훈제 연어는 65세 이상 어르신들에게는 콩팥을 순식간에 멈추게 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음식입니다. 여기서 아주 황당하면서도 가슴 철렁했던 강명자 어르신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평소 남다른 자부심과 세련된 감각을 자랑하시던 74살 강명자 어르신은 본인의 생신을 맞아 동네 친구분들을 초대하셨습니다. 평범한 한식은 지겹다며 백화점에 가셔서 아주 비싸고 포장이 화려한 훈제 연어를 잔뜩 사오셨죠. 친구들에게 내가 이렇게 좋은 것을 먹고 산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으셨던 마음도 있었을 겁니다. 어르신들은 와인 한 잔에 훈제 연어 샐러드를 곁들이며 마치 영화 속 주인공이 된 듯 우아하게 생신 파티를 즐기셨습니다. 하지만 그 우아했던 파티는 불과 몇 시간 만에 아수라장으로 변하고 말았습니다. 밤이 되자 파티에 참석했던 어르신들이 하나둘씩 심한 복통과 오한을 호소하며 응급실로 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강명자 어르신을 포함한 5분의 친구가 동시에 응급실 침대에 눕게 된 것이죠. 원인은 바로 훈제 연어 속에 숨어있던 리스테리아균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늙은 콩팥과 위장의 슬픈 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젊을 때는 위산이 아주 강력해서 웬만한 세균은 위장에서 다 녹여버립니다. 하지만 65세가 넘으면 위산 분비가 젊을 때의 절반 이하로 줄어듭니다. 살균력이 떨어진 위장을 통과한 리스테리아균은 혈관을 타고 온몸을 돌아다니다가 면역력이 약해진 어르신들의 콩팥에 치명타를 입힙니다. 리스테리아균에 감염될 경우 65세 이상 어르신의 치사율은 무려 20%에 달한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강명자 어르신과 친구분들은 다행히 고비를 넘기셨지만 한번 쇼크를 받은 콩팥 기능은 예전으로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건강을 위해 선택한 비싼 음식이 오히려 독이 되어 돌아온 것이죠. 훈제 연어의 문제는 세균뿐만이 아닙니다. 연어를 훈연하는 과정에서 니트로사민이라는 1급 발암 물질이 생성됩니다. 또한 쫄깃한 식감과 보존성을 높이기 위해 엄청난 양의 소금을 사용하는데 훈제 연어 100g만 드셔도 하루 나트륨 권장량의 절반을 채우게 됩니다. 결국 훈제 연어는 발암 물질과 소금 덩어리를 섭취하면서 동시에 치명적인 세균 감염의 위험까지 떠안는 셈입니다. 여러분, 호텔 뷔페에 가시거나 마트에 가셔도 훈제 연어 쪽은 쳐다보지도 마십시오. 익히지 않고 가공된 생선은 면역력이 약한 우리 어르신들에게는 마치 러시아 룰렛 게임과 같습니다. 이 귀한 지식과 경고를 여러분 혼자만 알고 계시지 마십시오. 지금 당장 이 영상을 사랑하는 가족 대화방에 공유하시거나 주변의 소중한 친구분들에게 보내주십시오. 여러분이 누르는 공유 버튼 하나가 강명자 어르신의 사례처럼 화려함 뒤에 숨겨진 비극을 막고 누군가의 소중한 콩팥을 지켜내는 가장 위대한 효도가 될 것입니다. 작은 관심이 모여 우리 모두의 건강한 노후를 만듭니다.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훈제 연어가 화려함 속에 독을 감추고 있었다면 지금부터 말씀드릴 네 번째 생선은 우리네 찬장에 항상 쌓여있는
너무나 친숙하고 만만한 국민. 반찬입니다. 찌개에도 넣고 전으로도 부쳐 먹고 입맛 없을 때 밥에도 쓱쓱 비벼 먹는 바로 그 참치 통조림입니다. 지금 아마 아니 선생님 참치캔도 안 된다고요 라며 깜짝 놀라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물론 젊은 사람들에게는 간편한 단백질 공급원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콩팥 기능이 뚝 떨어진 65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참치 통조림은 콩팥을 서서히 굳게 만드는 아주 위험한 독약이 될 수 있습니다. 제가 겪은 가장 안타까운 사례 중 하나인 71살 최성철 어르신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혼자 사시던 최 어르신은 요리하기가 번거롭고 귀찮다는 이유로 참치는 단백질이니까 몸에 좋겠지라는 생각 하나로 매일 참치캔을 2개씩 따서 식사를 해결하셨습니다. 그렇게 거의 8달을 드셨죠. 그런데 언젠가부터 손발이 심하게 떨리고 말이 어눌해지며 무엇보다 소변이 거의 나오지 않는 증상이 나타났습니다. 병원 검사 결과는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혈액 속 수은 농도가 정상의 5배를 넘었고 콩팥은 이미 기능을 거의 잃어 투석을 준비해야 하는 만성 신부전 상태였습니다.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걸까요? 참치의 가장 큰 문제는 바로 수은 농축입니다. 참치는 바다의 최상위 포식자라서 작은 물고기들이 가진 중금속을 모두 흡수하며 자랍니다. 특히 캔으로 만들어지는 날개다랑어 같은 대형 어종은 수은 함량이 매우 높습니다. 미국 식품의약국 권고 기준보다 10배나 높은 수은이 검출되기도 합니다. 젊은 콩팥은 이 독소를 조금씩 걸러내지만 65세가 넘어 노화된 여러분의 콩팥은 그럴 힘이 전혀 없습니다. 콩팥의 사구체와 세뇨관의 수은이 달라붙으면 마치 본드를 칠한 것처럼 필터가 꽉 막혀버립니다. 수은은 한번 몸에 들어오면 배출되는데 수개월에서 수년이 걸리는 무서운 물질입니다. 특히 어르신들의 경우 신진대사가 느려 이 배출 속도가 젊은이의 절반도 되지 않습니다. 최 어르신은 그저 밥 차리기 귀찮아서 선택했던 그 간편함 때문에 남은 평생을 차가운 투석기계에 의존해야 하는 너무나 비싼 대가를 치르게 된 것입니다. 수은으로 한번 망가진 콩팥 조직과 뇌신경은 현대의학으로도 되돌리기가 하늘의 별 따기만큼 어렵습니다. 더욱 무서운 것은 통조림 캔 내부의 코팅제인 비스페놀 A, 즉 BPA 성분입니다. 이 화학 물질은 우리 몸의 호르몬 체계를 교란하고 콩팥의 미세혈관에 염증을 일으킵니다. 열을 가해 조리하거나 오래 보관된 캔일수록 이 성분이 음식에 더 많이 녹아나오는데 이것이 노화된 콩팥에 가해지는 2번째 치명타가 됩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BPA는 콩팥의 사구체 여과율을 급격히 떨어뜨려 만성 신부전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다고 밝혀졌습니다. 많은 분이 기름을 짜내고 먹으면 괜찮지 않으냐고 물으십니다. 하지만 수은과 BPA는 이미 참치의 살코기 깊숙이 침투해 있어 기름을 짜내는 것만으로는 제거되지 않습니다. 또한 통조림의 보존을 위해 첨가되는 과도한 나트륨과 화학 보존료는 콩팥의 혈압을 높여 사구체 손상을 가속화합니다. 어르신들께서 매일 아침 드시는 혈압약이나 당뇨약이 콩팥을 지키기 위한 노력이라면 매일 드시는 참치캔은 그 노력을 수포로 만드는 지름길입니다. 참치캔 한 캔에 들어있는 나트륨 수치는 어르신들 하루 권장량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며 이는 콩팥에 가해지는 보이지 않는 폭력과 같습니다. 여러분, 제발 편리함에 속아 여러분의 귀한 콩팥을 팔지 마십시오. 나는 조금만 먹으니까 괜찮겠지. 남들도 다 먹는데 뭐 어때? 하는 그 안일한 생각이 10년 뒤 여러분을 차가운 병상에 눕게 만들 수 있습니다. 참치캔은 이제 찬장에서 치우시고 어쩌다 한 번 드시는 별식으로만 여기셔야 합니다. 편리함의 대가가 내 몸의 정수기인 콩팥을 통째로 갈아치워야 하는 비극으로 돌아온다면 그것을 어찌 단백질 보충제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까? 오늘부터는 조금 번거롭더라도 가공되지 않은 신선한 식재료를 선택하는 지혜를 발휘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콩팥은
여러분이 먹는 음식으로 만들어집니다. 건강한 내일을 위해 오늘 당장 찬장의 통조림을 멀리하십시오. 여러분, 지금까지 듣기만 해도 무서운 이야기들에 마음이 많이 무거우셨지요? 하지만 이제부터는 걱정을 내려놓으셔도 좋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위험한 생선들만 피하신다면 생선은 65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콩팥을 살리고 혈관을 청소해주는 최고의 보약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추천해드리는 4가지 생선은 실제로 제 환자분들이 꾸준히 드시고 죽어가던 콩팥 수치를 되살린 기적의 식재료들입니다. 이 부분은 정말 중요하니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먼저 가슴 뭉클한 효자 아들 민호 씨와 그의 어머니 오수키 어르신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민호 씨는 평소 어머니 건강을 위해 장에 갈 때마다 가장 크고 비싼 대왕 삼치나 대형 다랑어만을 사다 드렸습니다. 그것이 최고의 효도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어느 날 제 영상을 보고 어머니의 콩팥이 사실은 그 큰 생선들 속 수은 때문에 비명을 지르고 있었다는 사실을 깨닫고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민호 씨는 그 길로 어머니 집으로 달려가 냉동실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본인이 정성껏 사다 나른 대형 생선들을 모두 꺼내 폐기했습니다. 어머니는 아까운 생선을 왜 버리느냐며 만류하셨지만 민호 씨는 어머니의 손을 잡고 눈물을 흘리며 사죄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잘 몰라서 어머니 몸에 독을 넣어드리고 있었네요. 라고 말입니다. 그날 이후 민호 씨는 냉장고를 완전히 새롭게 채웠습니다. 그 주인공은 바로 손바닥만 한 작은 고등어였습니다. 민호 씨는 매일 아침 시장에 나가 30cm가 넘지 않는 작고 싱싱한 고등어만을 골라 어머니 식탁에 올렸습니다. 그렇게 석 달이 지났을 무렵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콩팥 기능이 떨어져 항상 얼굴이 붓고 소변 거품이 심하셨던 오수키 어르신의 혈색이 돌아오고 검사 결과 콩팥의 염증 수치가 절반으로 줄어든 것입니다. 어머니는 이제 몸이 날아갈 듯 가볍다며 아들의 손을 꼭 잡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올바른 선택이 만든 효도의 기적입니다. 왜 작은 고등어가 콩팥의 기적을 일으켰을까요? 고등어의 등푸른 부분에 풍부한 오메가3 지방산은 콩팥 미세혈관에 낀 기름때를 녹여주고 염증을 가라앉히는 강력한 소방수 역할을 합니다. 콩팥은 혈관 덩어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오메가3이 혈액순환을 돕고 사구체의 압력을 조절해주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반드시 30cm 이하의 작은 고등어를 선택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몸집이 작은 고등어는 먹이 사슬의 아래쪽에 있어 중금속 축적량이 대형 생선에 비해 현저히 낮습니다. 즉, 독소는 줄이고 영양은 극대화하는 가장 현명한 선택인 셈입니다. 신선한 고등어를 고르는 방법도 아주 중요합니다. 눈이 투명하고 맑으며 등을 눌렀을 때 탄력이 느껴지는 것을 고르십시오. 아가미가 선명한 붉은색을 띠고 있다면 아주 싱싱한 상태입니다. 민호 씨처럼 소금에 절이지 않은 생고등어를 사다가 조리할 때 간을 최소화하여 드시는 것이 콩팥에는 가장 좋습니다. 여러분의 식탁 위에도 이제 거대한 포식자 대신 작지만 강한 생명력을 지닌 작은 고등어를 올리십시오. 그것이 벼랑 끝에선 여러분의 콩팥을 다시 뛰게 하는 첫 번째 열쇠가 될 것입니다. 오늘 민호 씨의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여러분의 식탁은 어떤 모습인지 궁금해졌습니다. 각 가정마다 오랫동안 지켜온 생선 요리 습관이 있으실 텐데요. 여러분은 평소에 어떤 종류의 생선을 즐겨 드시나요? 그리고 그것을 굽거나 조리할 때 어떻게 간을 맞추고 계신가요? 혹시 내가 먹는 방식이 내 콩팥에 도움을 주고 있는지 아니면 무리를 주고 있는지 걱정되지는 않으십니까? 지금 바로 아래 댓글창에 여러분이 자주 드시는 생선 이름과 조리법을 상세히 남겨주십시오. 제가 직접 하나하나 읽어보고 여러분의 소중한 콩팥 건강을 위해 그 식습관이 적절한지 아니면 수정이 필요한지 전문적인 조언을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공유가 건강한 100세 인생을 만드는 가장 큰 시너지가 될 것입니다.
작은 고등어가 혈관을 청소하는 소방수였다면 지금부터 말씀드릴 두 번째 기적의 생선은 콩팥이 지쳐서 쓰러지기 직전인 분들에게 하늘이 내린 선물과도 같은 존재입니다. 바로 하얀 속살이 일품인 대구입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면 고기를 먹고 싶어도 속이 더부룩하고 소화가 안 되어 젓가락을 내려놓은 적이 많으시지요. 특히 콩팥 기능이 떨어지면 우리 몸은 단백질을 분해하고 남은 찌꺼기인 요독을 제대로 걸러내지 못합니다. 그래서 고기를 조금만 먹어도 속이 울렁거리고 몸이 무겁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대구는 콩팥에 가해지는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여주면서도 근력을 지켜주는 최고의 구세주가 됩니다. 실제로 제 진료실을 찾으셨던 76세 박정숙 어르신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어르신은 평소 소화력이 너무 약해서 평생 고기 한 점 제대로 드시지 못하셨습니다. 기력이 없으니 밥만 드시게 되고 결국 단백질 부족으로 다리 근육은 다 빠져나가 지팡이 없이는 걷기도 힘든 상태이셨습니다. 검사 결과 콩팥 수치 또한 매우 불안정했습니다. 단백질이 몸에 필요하지만 콩팥이 약해서 함부로 먹을 수도 없는 진퇴양난의 상황이셨죠. 저는 어르신께 약 대신 일주일에 3번 대구 맑은 탕을 드시라고 처방했습니다. 결과는 정말 놀라웠습니다. 대구 식단을 시작하신 지 2달 만에 어르신은 속이 편안해지면서 입맛이 돌아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엇보다 콩팥 수치가 몰라보게 안정되었고 다리에 힘이 생겨 이제는 동네 산책도 거뜬히 다녀오십니다. 대구는 지방 함량이 거의 없고 수분이 많아 단백질 중에서도 가장 깨끗하고 순수한 대안으로 꼽힙니다. 우리가 고기를 먹으면 몸속에서 암모니아라는 독성 물질이 만들어지는데 늙고 병든 콩팥은 이 암모니아를 걸러내느라 피눈물을 흘립니다. 하지만 대구의 단백질은 암모니아 생성량이 매우 적어 콩팥이 쉴 수 있는 시간을 벌어줍니다. 현대 의학적 관점에서 대구의 가치는 더욱 빛이 납니다. 대구는 필수 아미노산이 풍부하면서도 칼로리가 낮아 비만이나 당뇨를 앓고 계신 어르신들의 신장 합병증을 막는데 최적의 식재료입니다. 특히 대구에 들어있는 비타민 B12 성분은 콩팥 기능 저하로 생기기 쉬운 빈혈을 예방하고 신경세포의 손상을 막아줍니다. 콩팥이 나빠지면 혈액 생성 능력이 떨어져 늘 어지럽고 기운이 없기 마련인데 대구가 이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는 것입니다. 또한 대구에는 타우린 성분이 풍부하여 피로를 해소하고 혈압을 조절하여 콩팥 혈관의 압력을 낮추는 시너지 효과를 냅니다. 대구는 특히 위산 분비가 줄어든 어르신들에게 더할 나위 없이 좋습니다. 살이 연하고 부드러워 입안에서 녹아내리듯 소화가 되기 때문입니다. 소화 과정에서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으니 그 에너지가 고스란히 콩팥의 회복과 면역력 강화에 쓰이게 됩니다. 현대 의학에서도 대구는 신부전 환자들에게 권장되는 가장 안전한 단백질 공급원 중 하나로 평가받습니다. 최근 유럽의 한 연구에서는 대구와 같은 흰살 생선을 정기적으로 섭취한 그룹이 붉은 고기를 즐긴 그룹보다 신부전 진행 속도가 40% 이상 늦춰졌다는 결과도 발표되었습니다. 여러분, 콩팥이 나쁘다고 단백질을 무조건 피하는 것은 정답이 아닙니다. 단백질이 부족하면 면역력이 떨어져 오히려 콩팥이 더 빨리 망가집니다. 정답은 콩팥을 괴롭히지 않는 착한 단백질, 대구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대구를 드실 때는 기름에 튀기거나 맵고 짠 양념을 가득 넣은 찜보다는 맑은 국물로 끓여 드시는 것을 가장 추천합니다. 무와 미나리를 듬뿍 넣어 끓인 대구탕은 콩팥의 독소를 배출하는데 최고의 조화를 이룹니다. 무는 소화를 돕고 미나리는 피를 맑게 하여 대구의 깨끗한 단백질이 몸속에서 가장 효율적으로 쓰이도록 돕기 때문입니다. 고등어가 혈관의 기름때를 닦아내 주었다면 대구는 지친 콩팥 필터를 쉬게 하고 영양을 보충해주는 든든한 조력자입니다. 이제 고기가 무섭다고 기운 없이 지내지 마십시오. 대구의 깨끗한 속살이 여러분의 콩팥을 다시 건강하게 숨쉬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식탁에 올라온 맑은 대구탕 한 그릇이 100세까지 든든하게 버팀목이 되어줄 근육과 활력을 선물해 줄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무엇을 먹느냐가 곧 나의 생명력이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오늘부터 대구와 함께 가벼운 몸을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작은 고등어가 혈관을 닦아내고 대구가 콩팥에 휴식을 주었다면 지금 말씀드릴 세 번째 기적의 생선은 우리 한국인의 정서와 가장 닮아 있는 아주 특별한 생선인 조기입니다. 예로부터 우리 조상들은 기운이 없고 몸이 허약해졌을 때 이 생선을 먹으며 기운을 돕는다고 해서 도울조, 기운 기자를 써서 조기라고 불렀습니다. 특히 65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조기는 단순히 맛있는 반찬을 넘어 노화로 무너진 뼈 건강을 다시 세우고 콩팥의 대사 균형을 정교하게 잡아주는 명약 중의 명약입니다. 조기는 콩팥이 약해지면서 생기는 전신 쇠약감을 해결하는데 가장 탁월한 효능을 발휘합니다. 여기서 제 가슴을 깊게 울렸던 81살 박선영 어르신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박 어르신은 평소 콩팥 기능 저하로 입맛을 완전히 잃고 하루가 다르게 몸이 마르셨던 분입니다. 그런 어르신에게 유일한 삶의 희망은 멀리 사는 어린 손주였습니다. 어르신은 본인의 몸이 축나는 줄도 모르고 명절에 올 손주에게 주려고 시장에서 가장 크고 좋은 조기들만 골라 정성껏 종이에 싸서 냉동실 가장 깊숙한 곳에 모아두셨습니다. 정작 본인은 찬물에만 밥과 마른 나물로 끼니를 때우면서도 손주가 조기를 맛있게 먹을 모습만 상상하며 그 귀한 생선을 아끼고 또 아끼셨던 겁니다. 어르신에게 조기는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손주에게 줄 수 있는 가장 귀한 사랑의 결정체였습니다. 나중에 이 사실을 알게 된 자식들이 눈물을 흘리며 어르신께 간곡히 말했습니다. 어머니, 제발 손주 걱정은 그만하시고 이 귀한 조기 어머니부터 드세요. 어머니가 건강하게 곁에 계셔야 손주 재롱도 오래 보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날 이후 자식들의 부탁에 어르신은 매일 조기 한 마리를 정성껏 구워 드시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기력이 없어 종일 누워만 계시던 어르신이 스스로 일어나 거실을 걷기 시작하신 겁니다. 병원 검사 결과 골다공증으로 위태로웠던 수치들이 눈에 띄게 개선되었습니다. 콩팥이 나빠지면 뼈가 함께 약해지는 것이 인체의 법칙인데 조기가 그 무너진 균형을 완벽하게 메워준 것입니다. 도대체 조기에는 어떤 신비한 힘이 숨겨져 있을까요? 현대의학적으로 조기는 칼슘과 인의 비율이 어르신들의 신체 대사에 가장 적합하게 조화된 생선입니다. 콩팥 기능이 떨어지면 몸속인 수치가 조절되지 않아 오히려 뼈에 있는 칼슘을 뺏어가게 되는데 조기는 인 함량이 다른 생선에 비해 현저히 낮으면서도 양질의 칼슘을 풍부하게 함유하고 있습니다. 즉, 콩팥에 무리를 주지 않으면서 골다공증을 예방하고 뼈 조직을 단단하게 만드는 최적의 시너지를 발휘하는 것입니다. 또한 조기는 단백질 입자가 매우 고와서 위장 운동을 돕고 소화 흡수율이 높기에 기력이 쇠한 어르신들이 단백질을 보충하기에 이보다 더 안전하고 효율적인 보양식은 없습니다. 조기를 선택하실 때는 비늘이 은빛으로 투명하게 빛나고 눈동자가 맑고 선명한 것을 고르십시오. 특히 소금에 절인 자반보다는 신선한 생조기를 사다가 간을 아주 살짝만 해서 드시는 것이 콩팥 건강에는 100배 더 이롭습니다. 조기를 구울 때 나는 고소한 냄새는 식욕을 돋우고 그 부드러운 속살은 여러분의 약해진 뼈와 콩팥을 지탱하는 든든한 버팀목이 될 것입니다. 이제 이 귀한 조기를 자식이나 손주에게만 양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몸이 먼저 건강해야 가족의 행복도 온전히 지킬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오늘 저녁 여러분의 튼튼한 뼈와 콩팥의 생명력을 위해 정성껏 구운 조기 한 마리 식탁에 올리시는 건 어떨까요? 여러분, 이제 대망의 마지막 네 번째 기적의 생선을 소개해 드릴 시간이 되었습니다. 앞서 작은 고등어가 혈관을 청소하고
대구가 콩팥에 휴식을 주며 조기가 기력을 보충해 주었다면 지금 말씀드릴 이 생선은 콩팥 세포가 늙고 병드는 것을 근본적으로 막아주는 방패와 같은 존재입니다. 그 주인공은 바로 붉은 빛의 생명력을 가진 연어입니다. 여기서 제가 아주 강조하고 싶은 점이 있습니다. 앞서 제가 훈제 연어는 절대로 드시지 말라고 경고해드렸던 것 기억하시지요? 오늘 제가 추천해드리는 것은 가공되지 않은 아주 싱싱한 생연어를 사다가 반드시 뜨거운 불에 완전히 익혀 드시는 연어 요리입니다. 실제로 저를 찾아오셨던 68살 김영희 어르신의 사례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어르신은 콩팥 수치가 좋지 않아 늘 몸이 붓고 염증 수치가 높았습니다. 병원에서는 노화로 인해 콩팥 세포가 산화되고 있다고 진단했지요. 저는 어르신께 훈제 연어가 아닌 싱싱한 연어를 사서 일주일에 2번씩 채소와 함께 쪄서 드시라고 조언했습니다. 처음에는 연어가 다 똑같은 거 아니냐며 의아해 하셨지만 제 조언대로 딱 3달을 실천하셨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만성염증으로 항상 높았던 수치들이 정상 범위로 돌아왔고 무엇보다 콩팥의 여과 능력이 눈에 띄게 개선되었습니다. 어르신은 이제 아침마다 붓기 없는 가벼운 얼굴로 거울을 보신다며 환하게 웃으십니다. 연어가 이토록 놀라운 효과를 내는 비결은 바로 그 붉은 빛 속에 숨어있는 아스타잔틴이라는 성분 때문입니다. 현대의학에서 아스타잔틴은 자연계 현존하는 가장 강력한 항산화제로 불립니다. 비타민 E의 500배에 달하는 항산화 능력을 갖추고 있어 콩팥 세포를 공격하는 활성산소를 완벽하게 차단합니다. 우리 콩팥은 평생 독소를 걸러내느라 세포가 쉽게 녹슬고 상처받기 마련인데 연어의 아스타잔틴 성분이 그 상처난 콩팥 세포를 하나하나 보듬고 재생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특히 노화로 인해 콩팥 기능이 급격히 떨어지는 65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이 항산화 방패는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규칙이 있습니다. 바로 익혀먹기입니다. 65세가 넘으면 면역세포의 힘이 젊었을 때의 40% 수준으로 떨어집니다. 연어를 생으로 드실 경우 앞서 훈제 연어에서 말씀드린 리스테리아균이나 기생충의 위험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하지만 연어를 충분히 익히게 되면 이런 위험은 완벽히 사라지면서도 아스타잔틴과 오메가3 성분은 파괴되지 않고 우리 몸에 안전하게 흡수됩니다. 김영희 어르신이 콩팥을 살릴 수 있었던 핵심 비결도 바로 날 것이 아닌 정성껏 익힌 연어 요리를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연어를 조리하실 때는 구이보다는 찜이나 탕을 추천합니다. 기름에 튀기면 몸에 좋은 지방이 변성될 수 있기 때문에 증기로 쪄서 브로콜리나 양파 같은 채소와 곁들여 드시는 것이 콩팥 건강에는 최고의 시너지를 냅니다. 채소의 비타민 성분이 연어의 항산화 작용을 돕고 연어의 양질의 단백질은 콩팥에 무리를 주지 않으면서도 어르신들의 근력을 튼튼하게 지켜줄 것입니다. 훈제 연어라는 독을 피하고 익힌 연어라는 약을 선택한 지혜가 바로 여러분의 콩팥을 다시 젊게 만드는 비결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4가지 나쁜 생선과 4가지 좋은 생선에 대해 모두 배웠습니다. 가자미의 나트륨과 대형 삼치의 수은, 그리고 훈제 연어의 세균과 참치캔의 화학 물질을 멀리 하십시오. 대신 30cm 이하의 작은 고등어와 깨끗한 대구, 그리고 기력을 살리는 조기와 익힌 연어를 식탁에 올리십시오. 이 작은 변화가 10년 뒤 여러분의 운명을 바꿀 것입니다. 병원 침대에 누워 투석기계에 의존하는 삶을 살 것인지 아니면 가벼운 몸으로 자식들의 손을 잡고 산책을 즐기는 삶을 살 것인지는 바로 오늘 여러분의 식탁 위에서 결정됩니다. 여러분의 콩팥은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을 위해 묵묵히 일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콩팥을 위해 답할 차례입니다. 오늘 배운 내용을 잊지 마시고 사랑하는 가족들과 이 귀한 정보를 나누어 주십시오. 여러분의 실천이 여러분 자신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들의 건강까지 지키는
가장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저 또한 여러분이 100세까지 건강한 콩팥으로 활기찬 인생을 누리실 수 있도록 늘 곁에서 올바른 의학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인생을 응원합니다. 여러분, 이제 좋은 생선 4가지는 확실히 아셨을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영상을 끄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제가 40년 동안 환자들을 보면서 깨달은 무서운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고등어와 대구라도 부엌에서 다루는 방식이 틀리면 그 순간 바로 독극물로 변한다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알려드리는 3가지 조리 원칙은 선택이 아닙니다. 65세 이상이라면 무조건 지켜야 할 생존 수칙입니다. 첫째, 생선의 검은 막을 반드시 제거하십시오. 시장에서 생선을 사오시면 보통 내장만 빼고 흐르는 물에 대충 씻으실 겁니다. 하지만 생선배 안쪽을 자세히 보시면 내장을 감싸고 있는 얇고 검은 막이 보이실 겁니다. 전문 용어로 복막이라고 부르는데 사실 이곳은 각종 중금속과 오염물질이 뭉쳐있는 쓰레기 하치장이나 다름없습니다. 이것은 쓴맛이 날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콩팥 사구체를 직접적으로 공격하는 독소 덩어리입니다. 귀찮더라도 조리 전에 반드시 솔이나 행주로 이 검은 막을 박박 문질러서 하얀 속살이 나올 때까지 닦아내셔야 합니다. 이것만 제거해도 독소의 80%는 줄어듭니다. 둘째, 어르신들은 무조건 속까지 바짝 익혀 드셔야 합니다. 가끔 생선살이 부드러워야 한다며 살짝 덜 익혀 드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젊은 사람 위장은 위산이 강해서 괜찮지만 어르신들의 위장은 살균력이 약합니다. 덜 익은 생선에 남아있는 기생충이나 세균이 장을 뚫고 혈관으로 들어가면 콩팥은 그 균들과 싸우느라 며칠 만에 기능을 상실할 수 있습니다. 생선 중심 온도가 85도 이상 되도록 5분 이상 충분히 가열하십시오. 찜으로 드시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소화도 잘 됩니다. 셋째, 절대 싱크대 위에서 해동하지 마십시오. 냉동실에 있던 생선을 빨리 녹이겠다고 실온에 그냥 꺼내 두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생선 표면과 내부의 온도 차이 때문에 히스타민이라는 독성 물질이 폭발적으로 늘어납니다. 이 히스타민은 가열해도 사라지지 않고 그대로 콩팥에 염증을 일으킵니다. 생선은 반드시 드시기 전날 냉장실로 옮겨서 천천히 녹이거나 급할 때는 밀폐 용기에 넣어 찬물에 담가서 해동해야 합니다. 이 3가지만 지키셔도 여러분의 식탁은 병원이 아니라 약국이 됩니다. 내 콩팥을 위해 이 작은 수칙들을 오늘부터 당장 시작하겠다는 굳은 의지를 담아 댓글창에 실천이라는 2글자를 남겨주십시오. 여러분의 그 다짐이 콩팥을 살리는 기적의 시작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정말 긴 시간 동안 우리 몸의 보물인 콩팥을 살리는 생선 이야기들을 나눴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배운 내용을 여러분의 가슴에 다시 한번 새겨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의 콩팥을 위해 절대 피해야 할 4가지 생선은 나트륨 폭탄인 가자미 조림, 수은 덩어리인 대형 삼치, 세균 감염 위협이 높은 훈제 연어, 그리고 편리함 속에 독을 감춘 참치 통조림이었습니다. 반대로 죽어가는 콩팥을 살리기 위해 꼭 챙겨 드셔야 할 4가지 생선은 작은 고등어와 대구, 조기, 그리고 정성껏 익힌 생연어였습니다. 제가 45년간 진료실에서 수많은 환자분을 뵈며 깨달은 단 하나의 진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건강한 노년이 우연히 찾아오는 선물이 아니라 매일 식탁 위에서 내리는 여러분의 올바른 선택들이 차곡차곡 쌓여 만들어진 결과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내린 이 작은 결정이 10년 뒤 여러분이 병원 침대에 누워 있을지 아니면 사랑하는 가족들과 산책을 즐기고 있을지를 결정짓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그 자체로 가장 소중한 선물이며 그 선물을 지키는 열쇠는 바로 여러분의 손에 들린 젓가락에 있습니다. 끝까지 저와 함께 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콩팥을 지키는 이 여정에 제가 끝까지 동행하겠습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의 삶에 작은 등불이 되었다면
좋아요 버튼으로 이 마음을 널리 퍼뜨려 주시고 구독을 통해 저와 건강한 인연을 계속 이어가 주시길 바랍니다. 평소 궁금했던 점은 언제든 댓글로 남겨주시고 이 귀한 지혜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공유하며 따뜻한 마음을 전해주십시오.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 모두가 매일의 식탁에서 최고의 건강 궁합을 누리시기를 진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신장내과 전문의 남현진이었습니다. 여러분의 100세 인생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만날 때까지 부디 건강하십시오.